네,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버스의 김학성 대표님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웨이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웨이버스는 2004년 10월에 설립되었고요. 네. 임직원은 248명, 네.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380억 예.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월 14일 날 예. 코스닥 상장을 해서 네. 명실공히 공간정보 산업계의 네.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사업 영역은 네.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그다음에 공간정보 SI, SM 해서 네. 크게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주 거래처는 중앙정부,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 네.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들 보면은 예를 아실 만한 데를 예를 들면은 네. LH 토지주택공사, 네. LX 국토정보공사, 네. KR 철도관리공단, 네. 뭐 그런 등등 네. 이렇게 네. 그쪽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B2C 사업이 아니라 B2B 사업으로 이제 주로 하셨던 거고. B2G 네. 사업을 B2G 사업으로 예, 주로 이제 정부 대상으로 정부 및 정보를 공간기관 사업을 하셨던 거네요. 예. 예. 이 회사의 창립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저하고 창립 멤버들은 대부분이 쌍용정보통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2000년 초반에 일단 공간정보가 네. 미래 사업에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프라가 네. 그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한국 KLIS, 그러니까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라는 네. 현재 공간정보 산업계에 척추가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하게 되고 전국 229개 시군구청하고 네. 17개 시도, 그다음에 중앙정부까지 네.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과거의 그 믿음과 어떤 확신이 네. 이제 서면서 네. 당시 쌍용정보통신의 김영청에 이제 건의를 했죠. 해가지고 사내 벤처로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분사를 좀 시켜주라. 예. 이래가지고 출연을 약 뭐 퍼센트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예, 예. 일정 지분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예. 분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 있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상당히 좀 생소하고 이 사업 아이템으로도 이제 잡기는 되게 불확실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셨을 그런 근거가 있으셨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처음으로 쌍용에서 만들었었어요. 네.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네. 그 많은 투자와 어떤 시제품까지 다 만드는 상태에서 네. IMF가 터지면서 네.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때 공간정보의 미래를 한번 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정보 부분이 그 내비게이션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간 데이터를 주민주마하고 분석을 하려면은 예. 기본적으로 공간 엔진이 필요한데 네. 그런 또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이제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상태였고 네. 그다음 저희들이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네. 그 국민의 재산권이 연관이 되는 게 토지하고 부동산,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이런 거는 재산권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상당한 신뢰와 안정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네. 사업을 진행 못한다. 네. 근데 우리 임직원들은 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공간 정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낯설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공간 정보란 간단하게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으실 수도 있는데 예. 공간 정보는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사전적 의미로는 3차원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공간 정보인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네. 사전적으로 보면은 지상, 지하, 네. 수상, 수중, 공중에 있는 그 사물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물과 거기에 대한 속성, 네. 그걸 합한 것을 공간 정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물은 인공물하고 자연물을 포함한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지상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면은 네. 아파트 단지 우리는 보통 점으로 찍힌 단지 하나는 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동이 나눠져 있고 그 동 속에는 또 호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공간 정보라는 건 주민 줌아웃에 따라서 네. 넓혀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체가 공간 정보는 4차 산업의 원유다. 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의 쌀은 뭐냐 이러면은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네. 그럼 반도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드웨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은 공간 정보다. 그 이유는 네.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상당히 좀 이름이 나 있는 네. 뭐 직방이라든지 네. 카카오티라든지 네. 그다음에 야놀자라든지 네. 뭐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은 공간 정보 베이스 아닌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티 저 택시 부르면은 몇 분에 도착합니다 하면서 저 맵하고 다 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베이스는 공간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의 이활용이 결국에는 4차 산업에 네. 뭐 드론이라든지 네. 그다음 그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네. 지금 우리가 일컬고 있는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산업의 가장 베이스는 소프트웨어의 뿌리는 결국엔 공간 정보가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사람은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고 그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결국에는 이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쌀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쌀이 아니고 쌀은 반도체고 이 반찬이라고 원유. 생각했네요. 왜 원유라고 표현했냐면은 예. 석유 산업도 보면은 네. 거기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를 뽑기도 하고 항공유 뽑고 경유 뽑고 네. 나머지 부산물로 또 그쵸. 나일론, 뭐 네. 석유 화학 제품 만들어내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간 정보가 원유라는 것이 그 원유처럼 녹아서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원유라고 표현한 거죠. 원천 소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모든 4차 산업. 베이스라고 봐야 돼요. 베이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폰으로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웨이버스가 이러한 중요한 공간 정보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가공하기 위해서 이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지원파스라는 파스 기반, 그러니까 크라우드 기반 플랫폼인데 네. 파스단, 크라우드 혹시 예. 아시죠? 예. 뭐 인프라땅, 아이아스하고 파스, 그다음에 사스, 소프트웨어 네. 서비스 쪽, 네. 그리고 세 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예. 이 지원파스라는 거는 파스단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공간 정보랑 접근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고 네. 어떤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지원파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전문성이 조금만 있어도,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감각이 조금만 있다면은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교육받으면은 공간 정보를 쉽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엔진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 기능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그 지역을 뭐 분석을 해본다든지 면적 네. 분석이라든지 기타 분석하는 그 기본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원파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를 조금 알고 네. 컴퓨팅에 대해서 좀 능력이 좀 있다. 네. 이러면은 뭐 제가 네. 어떤 그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을 클릭만 해서라도 네. 바로 비즈니스 모델만 있다면은 바로 웹 앱 시스템을 바로 개발을 해줍니다. 아. 이 시스템이 예, 예. 기가 막힌 기능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그 기술력.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4년에 개발해서 오늘 현재까지 네. 가장 잘 쓰는 시스템이고 네. 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어서 네. 그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네. 많이 그걸 왔어요. 이제 해외 유수 인사들이 네. 와서 견학도 하고 가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K라이스 베이스로 해서 네. 많은 공간 정보 산업의 연계 파생 사업들이 생기면서 네. 명실공히 척추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영향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파스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디지털 트윈 쪽 네.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유니온 맵이라는 예. 엔진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은 결국에는 3차원의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예. 3차원을 가지고 네.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엔진이 유니온 맵이라는 네. 엔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 나온 김에 네, 네. 말씀 더 드리면은 예. VCQ 웨이브라는 또 우리 엔진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CCTV를 취합해주고 네. 분석해주고 원격에서 그 CCTV를 관제해주고 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올 7월에 네.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제 수출이 되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년까지 진행하는데 네. 금액은 한 850만 불 정도 네.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한번 또 음. 봉사를 예. 그럼 CCTV를 수출하고 그 소프트웨어로 해당 예. 중앙아시아의 이제 예, 인프라를 예. 구축하는 그런 예, 사업이신 예,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런 전문성이 업계 타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경쟁자들이 있나요? 이 업계는? 물론 뭐 경쟁자는 있겠지만 네. 크라우드 기반 파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저희밖에 없는 거고. 독보적인 분야시죠. 예. 그리고 물론 뭐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다 엔진들을 네.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파스 기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네. 파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이렇게 이식력이 좋고 네. 그다음 확장력이 좋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쉽게 네. 접근해 공간 정보를 전혀 우리 앵커님도 잘 모르시지만 네. 오셔가지고 교육 한 일주일 네. 전혀 모르신다 가정했을 때 한 일주일만 교육 받으시면은 네. 공간 정보를 쉽게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개념도 생기고 네. 앱 웹을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후에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2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셨는데 핵심 주요 사업을 소개하신다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좀 핵심 주요 사업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은 결국에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원파스, 오늘 뭐 지원파스 촬영하러 온 것처럼 됐는데 네. 지원파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네. K지오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거에 2020년부터 올해 네. 3차년도 이제 마지막 개발을 하는데 네. 요게 이제 그 내년부터는 본격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해서 네.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KLIS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 대한민국 중추의 역할을 하고 끌어왔다면은 네. 이후에는 이제 K지오 플랫폼 네. 세상을 또 열어갈 거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KGO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설명드릴 거 그랬고. 예, 한번 화면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K지오 플랫폼이 이제 올해가 네. 마지막 연도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네. 아까 말씀드린 KLIS를 네. 이제 대신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적용한 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지오 플랫폼이 국가공원정보 플랫폼이고 네. 두 번째는 충청북도에 이 플랫폼이 또 지원 파스가 들어가서 또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종시, 네. 경상남도 이런 지방 정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LX 네. 국토정보공사 네. 저기에도 지원 파스가 들어가서 플랫폼 앞으로 네. 이제 단위 시스템이 아닌 네. 그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 시대가 열렸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LX 플랫폼에서는 주요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하시는 거죠? LX 플랫폼은 네. 지금 국가 데이터하고 네. 아까 그 K하고 연계가 됐듯이 네. K지오 플랫폼하고 LX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지금은 LX 국토정보공사인데 사전에는 그 회사 이름이 네. 대한지적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뭐한 곳이냐면은 네. 우리가 그 토지 같은 거 이제 사고 팔고 하거나 아니면 뭐 분할 합병 이런 거 청량이 소요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 우리가
지금은 세 주소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다 지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번 자체가 필지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 필지의 어떤 그런 그 분할 합병이라든지 청량, 지적 청량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네, 네. 그 지적 청량을 전문적으로 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네. 그런 그 LX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국가 공부인데 그렇죠. 그 공부를 가지다가 청량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쪽의 데이터는 서로 틀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여기가 청량 성과가 결국에는 국가 공부에 또 반영이 돼야 되고 네. 서로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KGO가 가고 KGO 플랫폼이 가니까 LX 플랫폼도 같이 가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같이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가 공부를 네. 내가 이렇게 청량을 이용하기 해서 위해서. 네. 그렇죠. 이용을 해야 청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데이터를 지금 제가 지금 그 필지 지정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 네. 이게 결국엔 내비게이션 업체도 또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우리 내비의 베이스 맵은 다 국가 거거든요. 네. 베이스 맵. 네. 그 베이스 맵에 우리 그 POI라든지 어떤 그 저기 노드 정보 네. 그런 그 교차로 정보라든지 일방 통행길 네. 뭐 유턴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최적 경로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결국엔 받치 주는 거는 베이스 맵은 국가 거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국내 이렇게 대표의 공간 정보 기업으로 이제 이 성장을 하셨는데 이 혹시 국내 이외에 뭐 해외로 진출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에 지금 나가 있다고 한 850만 네. 계약을 해서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방글라데시에 한국전력하고 네.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 저기 방글라데시 전력청 네. 그 BPDB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거기에 전력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지금 그 두 건을 진행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네.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인도네시아 가서 토지 제도에 대해서 네. 컨설팅도 해주고 예. 사업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각 국가에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그치면은 아마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외에도 이제 진출하고 계신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해외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이 공간 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도 이렇게 지금 공간 정보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구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니. 구글은 하고는 있지만 네. 이 정밀 지도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국가에서 오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글에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구도겠네요. 그거 우리가 지금 갔던 거는 네. KLIS를 앞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토지 제도라든지 어떤 시스템 이런 거를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어 해요. 네. 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시스템 자랑스러운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KLIS를 앞세워서 나간 것이고 네. 구글은 서비스 모델 쪽, 네. 서비스 모델 쪽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거고 음. 거기는 민간 쪽 차원이고 우리가 지금 해외 쪽 얘기했던 거는 네. 주로 이제 국가 및 공공 상대로 지금 했던 거죠. 그런데 민간 쪽 가려면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뭐 엄청난 또 이렇게 또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력했던 사업이 B2G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는 약간 예. 다른 방향의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예,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민간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늘 킨텍스에서 네. 국토 엑스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맵버스라는 제품 개발 계획을 오늘 발표하는데 네. 지금 좀 했겠네요. 지금 네. 시간이면 네.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으로 가기 위한 뭐라 그러죠? 좀 속된 말로 간 본다 해야 되나? 먼저 네. 한번 이 전초병을 보내보고 네. 이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업 영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네. 하나의 이제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단계로 일단
맵버스라 해서 네. 부동산, 네. 부동산의 현실 부동산과 가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중개 내지는 뭐 분양받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먼저 한번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네.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토지하고 건물 쪽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고 네. 됐다 하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이다 이런 쪽에도 이제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트리지를 꼽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공간 정보에 대한 이제 B2G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민간으로 계속 네. 확장을 하시는 예, 그런 예.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지원 파스를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데 네. 지원 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쪽을 더 강화시켜 가야 되냐면은 네. 거기에 좀 투자도 일단 많이 들어갔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을 하면서 네. 외산 일색이었던 우리나라 공간정보 시장에 아까 공간정보 개발을 하려면 엔진이 필요하다 했지 네. 않습니까? 그 엔진이 다 외산이 주를 이뤘어요. 거의 점유율이 85% 이상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DBMS 부분도 다 외산을 썼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간정보 시장 자체가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원 파스가 들어가면서 다 국산화 시켜버리고 이제 외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설당이 이제 없어지는 왜냐하면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이 국산을 쓰기 때문에 이걸 연계하고 뭐 파생 사업을 발생시키려면은 쓰고 있는 같이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외산 부분은 점점 이제 설당이 없어질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산업 미래에 대해서는 네. 우리 K지업을 유시해서 네. 우리 그 지원 파스를 계속 강화시켜 가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미래 지금은 아까 부동산하고 이쪽을 민간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거는 뭐 1단계고 네. 2단계, 3단계 뭐 더러운 길을 뭐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IoT 부분하고 그다음에 POI 정보들이 이 공간 정보 베이스에 이 맵 위에 다 이렇게 융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명실공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유는 진짜 원유가 아니고 우리가 1차 가공해놓은 원유를 그렇죠. 동적 예. 주제도 예를 들어서 이동체에 대한 어떤 바뀌어가는 그런 것마다 이제 주제도를 만들어 가서 네. 실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드론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용처가 많겠죠. 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꿈이 이제 네. 결국에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네. B2G를 자꾸 했는데 이제 네. B2B를 이제 우리 소망이 이제 네. 민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이제 네. 우리 소망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조금 뼈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매출을 보면 이제 19년도나 20년도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21년도까지 좋았는데 22년도에 상반기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안타깝게도 적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당기순이익은 110억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에서 갑자기 22년 들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60배가 조금 아프긴 한데 네. 사실 보면은 저희들이 적자가 나서 난 게 아니고 예. 계획에 의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당기순이 그렇게 적자난 이유는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합병을 했을 때 합병 비용을 현금 유출이 없는 단기 순손실로 잡아야 된다.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회계 기준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합병 비용을 104억이 잡혔어요. 네. 104억이라는 건 사실은 회계상의 숫자지 우리가 뭐 현금을 줬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안 좋아졌던 거고 네.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숫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는 네. 우리가 합병을 하려면은 주주총회의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민간을 가기 위해서 꾸민 B2B를 가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솔루션 챌린지 TFT 형태로 네. 운영을 하다가 네. 주총 통과하고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네. 4월 1일 그러니까 이사분기 시작하면서 4월 1일부터 네. 본격 팀을 챌린지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세 개 팀을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네. 그건 없었거든요. 네. 무형자산을 잡아서 이를 상각을 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네. 현금 유출입이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니었다. 예, 말씀이시죠? 아니었고 네. 판관비를 연구개발비를 잡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네. 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열보 전진을 위한 이 한보 후퇴라고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공간 정보 분야에서 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